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무의식이 반복해서 보내는 신호는 완제 2번 정방향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무의식은 여러분을 밀어붙이지 않아요. 당장 움직이라고 재촉하지도 않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소리치지도 않아요. 대신 계속 멀리 보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무언가를 더 잘해내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 다음엔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한 번 더 바라보라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지금의 자리에서 크게 불만은 없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안착했다는 느낌도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무의식은 이 상태를 불안으로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시야를 넓히는 쪽으로 여러분의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느껴지기보다 아직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어요. 이 카드는 지금 이대로 부족하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이미 여기까지 잘 왔고 이제는 다음 풍경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신호예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지금의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만 머물 사람으로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라는 조용한 두드림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는 불안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삶이 한 단계 더 넓어질 수 있다는 표시에 가까워요. 지금의 무의식은 여러분을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시야를 열어두기 위해 이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느끼는 불안의 진짜 뿌리는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보는 카드에 연인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불안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자주 올라오는 감각에 가까워요. 이 연인 카드는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무언가를 잃을까봐 무서운 불안이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하면 다른 한쪽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은 위험을 예감하는 신호라기보다 여러분이 지금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분명해졌다는 표시에 가까워요.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느 쪽이든 진심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의 불안은 몸을 움츠리게 하기보다는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이 카드는 지금의 불안은 여러분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 가벼워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해요. 무의식은 여러분을 불안 속에 가두려는 게 아니에요. 대충 고르지 않도록 마음을 통과시키고 선택하라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자기 삶의 중심에 서 있다는 표시로 느껴져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를 지치게 만드는 감정 패턴은 무엇일까요? 이 컵의 시종이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패턴은 감정이 과해서 생기는 피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을 너무 성실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생겨요. 이 컵의 시종은 느낌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아요. 작은 말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사소한 신호에도 의미를 담아두는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감정을 대충 처리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보다 한 번 더 느끼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음속에 조심스럽게 올려두는 편이에요. 이 섬세함은 여러분의 장점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쉴 틈 없이 마음을 열어두는 상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지침은 큰 사건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던 하루 끝에 조용히 찾아와요. 감정이 아파서가 아니라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에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이 패턴은 여러분이 약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닫지 않고 살아왔다는 증거에 가까워요. 무의식은 이 감정 패턴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모든 감정에 동일한 깊이로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조심스럽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의 여러분은 무감각해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느낌의 문을 조금 덜 열어두는 법을 배워가는 시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 펜타클의 6번 정방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누군가와 주고받고 있는 순간에 가까워요. 도와주고 맞춰주고 균형을 맞추려 애쓰는 자리. 겉으로 보면 아주 안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마음이 먼저 지쳐요. 이 카드는 불공평을 말하지 않아요. 대신
항상 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탁을 거절하기보다 기대를 내려놓기보다 한 번 더 조율하는 쪽을 선택해요. 그 과정에서 감정은 천천히 뒤로 밀려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은 마음이 계속 앞에 서요. 그래서 약해지는 순간은 상처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잘 해내고 있을 때에 찾아와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도록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오래 균형을 떠받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지금의 약함은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라 너무 성실하게 관계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가장 단단해지는 감정의 근원의 카드로는 컵의 7번이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단단해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헷갈림이 걷히는 순간에 가까워요. 선택지가 많을 때보다 가능성이 넓게 펼쳐져 있을 때보다 이건 아니다가 분명해질 때 마음이 바로 섭니다. 이 컵의 7번 역방향은 꿈이 사라지는 카드가 아니라 과잉된 상상이 정리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언가를 포기했을 때가 아니라 머릿속의 소음이 줄어들었을 때 비로소 안정됩니다. 이 단단함은 확신을 크게 외칠 때 생기지 않아요. 대신 조용히 선택지를 내려놓고 하나만 남겼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은 욕심에서 나오지 않아요. 정리된 감정, 덜 흔들리는 시야,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감각에서 나와요. 무의식은 여러분이 더 꿈을 꾸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의 근원은 열망이 아니라 선명함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의 카드에 펜타클의 8번이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감정을 일처럼 다루는 방식이 익숙해진 상태에 가까워요. 해야 할 말은 하고 필요한 표현은 챙기고 문제는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느낌 자체는 뒤로 밀려요. 그래서 감정 표현이 솔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정돈된 형태로만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 더 이상 말하면 번거로워질 것 같다는 판단이 표현의 선을 정해요. 이건 억누름이라기보다는 감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습관에 가까워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 방식을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이 방식을 익혀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지금 이 시기에는 이 방식이 조금은 숨을 막히게 만들 수 있어요.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느끼는 걸 잠시 밀어두는 상태가 길어졌기 때문이요. 지금의 여러분은 감정을 폭발시킬 필요도 없고 억지로 더 솔직해질 필요도 없어요. 다만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느낌을 당장 쓰임새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걸 조금씩 허락해도 괜찮은 시점이에요. 여러분에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카드의 컵의 기사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끝나지 않은 사랑이라기보다 끝까지 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에 가까워요. 말하려다 삼킨 감정, 전하려다 멈춘 진심,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스스로 접어둔 말들. 이 컵의 기사는 감정을 붙잡고 있는 카드가 아니라 전달되지 못한 감정이 움직이려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무겁게 눌러앉아 있지 않아요. 오히려 가끔씩 떠오르고 문득 생각나고 괜히 말이 많아지고 싶은 순간으로 나타나요. 정리가 안 된 이유는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아직 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감정은 상대에게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때의 나 자신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스스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 감정을 서둘러 끝내려 하지 않아요. 아직은 감정이 움직일 여지를 완전히 닫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은 감정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이건 미완이 아니라 감정이 제 길을 찾고 있는 과정에 가까워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펜타클의 기사
정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극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 아직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흐름처럼 남아있어요. 천천히, 묵묵히 계속 가던 길. 눈에 띄지는 않지만 분명히 쌓이고 있던 과정. 이 펜타클의 기사는 중간에 포기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끝까지 가야 한다고 믿었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아쉽다거나 미련이 남았다기보다 나는 원래 이런 방식으로 가던 사람이었지라는 정체성에 더 가까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건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그때의 나를 완주하지 못한 사람으로 정리하고 싶지 않다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 이야기를 붙잡고 늘어지지 않아요. 대신 이 흐름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기준을 남겼는지를 조용히 되묻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미해결의 감정이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이 어떤 속도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계속 상기시키는 기억에 가까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도 이 방식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은 무너졌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을 때에 가까워요. 이 카드는 의욕이 살아있고 방향이 보이고 이 정도면 다시 해볼 수 있겠다는 불씨가 올라온 상태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더 잘해야 한다고. 이번에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이 정도 각오는 기본이라고. 그래서 스스로를 쉬게 두지 않아요. 속도를 올리고 기준을 높이고 다시 중심에 서라고 재촉해요. 이건 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방식이 너무 단단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완제의 왕은 강한 카드지만 그 힘이 안으로 향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잔인함은 포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더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순간의 잔인함은 자기 혐오가 아니라 자기 요구에 가까워요. 무의식은 여러분이 약해져서 멈춘 게 아니라 강해지려는 순간 스스로를 너무 세게 쥐고 있다는 걸 조용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의 감정 상태가 여러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드의 에이스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의 감정은 선택을 망치고 있진 않아요. 다만 결정을 날카롭게 만들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무디게 하고 있어요. 확실한 말, 분명한 선언, 단번에 정리되는 판단을 조금 늦추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래서 요즘의 선택은 속 시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딱 잘라 말하기 어렵고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고 계속 여지가 남아있어요. 이건 우유부단함이라기보다 감정이 판단보다 앞서서 속도를 낮추고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마음이 아직 다 따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머리만 먼저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감정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선택들은 빠르지 않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때 내가 나를 밀어붙이지는 않았구나라는 감각을 남겨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정답을 고르라고 재촉하지 않아요. 대신 아직 말이 되지 않은 마음까지 같이 데리고 가라고 선택의 칼을 잠시 내려놓게 해요. 그래서 지금의 감정 상태는 여러분의 선택을 흐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다치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꽃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꽃의 에센스를 가까이 하면 당신의 개인적인 치유력이 강화됩니다. 란 메시지예요. 지금의 여러분에게 필요한 치유는 애써 무언가를 극복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리듬, 말하지 않아도 스며드는 안정감, 그런 결에 더 가까워요. 이 카드는 노력이나 의지를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 부드러운 환경 속에 스스로를 놓아두는 선택을 말해요. 꽃은 서두르지 않고 자기 속도로 피고 있는 그대로 존재해요. 지금의 여러분에게도 그 방식이 잘 맞아요. 애써 나아지려 하지 않아도 조용히 회복될 수 있는 자리로 몸과 마음을 옮겨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치유는 시작되고 있어요. 이 리딩을 듣고 무언가를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알아차림보다
느낌이 먼저 남아도 되는 시기예요. 마음이 바로 가라앉지 않아도 되고 감정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도 돼요. 오늘 이 시간은 그저 지금의 마음이 조금 숨을 고를 수 있었다면 충분해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언제나 앞서가거나 뒤처지지 않았어요. 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조용히 신호를 보내왔을 뿐이에요. 이 리딩이 끝난 뒤에도 마음 어딘가에 잔잔한 여운이 남아있다면 그건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표시예요. 지금은 결론을 내릴 필요도 없고 방향을 정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이 감각을 그대로 안고 하루를 마무리해도 괜찮아요.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리딩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반복해서 보내는 신호의 카드로 펜타클의 2번 정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무의식은 한쪽으로 확 기울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장 정리하라고도 지금 선택하라고도 재촉하지 않아요. 대신 계속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해요. 해야 할 것과 쉬고 싶은 마음 사이, 책임과 나 자신 사이, 놓지 못한 것과 내려놓고 싶은 것 사이에서 자꾸 리듬을 조정하게 만들어요. 이건 흔들림이라기보다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려는 신호에 가까워요. 그래서 요즘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놓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결정을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은 동시에 다루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하나만 고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둘 다 감당할 수 있는지를 몸으로 확인하는 구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는 불안으로 오기보다는 바쁘게 움직이게 하거나 계속 조정하게 만드는 형태로 나타나요. 지금의 여러분은 갈팡질팡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리듬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균형을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 상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아직 한쪽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느끼는 불안의 진짜 뿌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왕제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불안은 외부가 불안정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상황이 위태로워서 올라오는 감정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 자신에게 주는 여유가 줄어들었을 때 조용히 시작되는 불안에 가까워요. 이 여왕제 역방향은 사랑이나 풍요가 사라진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대신 그걸 나에게까지 허락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책임이 늘어나고 역할이 분명해질수록 정작 나를 돌보는 자리는 자꾸 뒤로 밀려요. 그래서 불안은 무언가 잘못될 것 같아라는 공포보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돌봄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올라와요. 이 감정은 약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랫동안 스스로를 단단히 관리해왔기 때문에 뒤늦게 나타나는 신호에 가까워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지금의 불안을 위험 경보로 쓰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이 너무 오래 스스로를 생산적인 쪽으로만 써왔다는 걸 알려주는 방식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의 뿌리는 결핍이 아니라 나에게 향하던 온기가 잠시 끊겨 있었던 지점에 있어요. 이 감정은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조금 더 여유가 필요하다는 걸 조용히 비춰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감정의 패턴은 무엇일까요? 행맨 카드, 역방향. 이 패턴은 많이 참아서 생기는 피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충분히 버텼는데도 아직 더 멈춰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에서 시작돼요. 이 행맨 역방향은 견뎌야 할 시간이 끝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감정은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 움직이는 건 성급해. 이 말들이 마음을 계속 같은 자리로 되돌려요. 그래서 지침은 움직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길어질 때 쌓여요. 이러한 패턴은 무기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미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에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더 참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머물렀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지금의 여러분이 이제는 달라져도 된다는 말을 아직 스스로에게 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지침은 한계의 신호라기보다 정체성의 자리를 옮길 준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피로에 가까워요. 이 패턴을 멈추는 방법은 더 쉬는 것도 더 참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미 끝난 멈춤을 끝났다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감정적으로 약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 완제의 3번이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무너졌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앞을 내다보려고 할 때에 가까워요. 이 완제의 3번 역방향은 길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대신 어디까지 봐야 할지 시야가 잠시 흐려진 순간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냈다는 걸 아는데 그 다음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을 때 마음이 먼저 흔들려요. 그래서 이 약함은 현재가 불안해서 생기기보다 미래를 상상하려는 순간 확신이 따라오지 않을 때 나타나요. 이 방향이 맞나? 내가 보고 있는 그림이 너무 작은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약하게 만들어요. 무의식은 이 상태를 실패로 보지 않아요. 아직 펼쳐지지 않은 장면 앞에서 시야를 잠시 접어두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뒤로 밀려난 게 아니라 다음 장면을 어떤 거리에서 볼지 조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의 약함은 의욕이 꺾여서가 아니라 앞을 너무 멀리 보지 않으려는 마음의 브레이크에 가까워요. 지금의 여러분은 포기해서 약해진 게 아니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억지로 그리지 않기로 했을 때 잠시 흔들리는 상태에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의 감정이 가장 단단해지는 근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컵의 4번이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단단해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더 가져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반응하기로 선택한 순간에 가까워요. 이 컵의 4번 역방향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카드가 아니라 닫아두었던 감각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단단함은 의욕이 갑자기 치솟을 때 생기지 않아요. 대신 그래도 한 번 더 보자.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지 말자. 이런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돼요. 이 감정의 근원은 확신이나 자신감이 아니라 무시하지 않기로 한 마음이에요. 예전 같으면 귀찮아서 넘겼을 감정, 애써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던 신호에 다음 시선을 두는 순간 마음이 바로 서요.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히 회복됐을 때보다 다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을 때 더 단단해 보여요. 무의식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열정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이미 와 있는 감각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 단단함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컵의 4번 역방향은 새로운 시작보다 다시 참여하기로 한 선택에서 여러분의 중심이 살아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사제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억누르는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겉으로 다 드러내는 편도 아니에요. 감정을 안쪽에서 충분히 느끼고 난 뒤에야 말로 옮기는 사람에 가까워요. 이 여사제는 말하지 않아서 감정이 없는 카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이 너무 빨리 밖으로 나가면 그 결이 흐트러진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느끼는 걸 바로 설명하지 않아요. 정리될 때까지, 의미가 생길 때까지 안쪽에 그대로 두는 편이에요. 이건 억누름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속도가 아주 느린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주변에서 왜 말을 안 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감정이 멈춰 있지 않아요. 아주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어요. 여사제의 표현은 말보다 존재로 전달되는 감정에 가까워요. 말을 하지 않아도
태도, 거리, 침묵으로 이미 충분히 전해지고 있어요. 무의식은 여러분에게 더 솔직해지라고 재촉하지 않아요. 지금의 방식이 여러분을 지켜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이 감정을 너무 오래 혼자만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필요한 순간에는 말로 꺼내도 괜찮다는 것만 조용히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의 여러분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에 가까워요. 그럼 여러분에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컵의 시종 정방향이 나왔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무겁게 남아있는 상처라기보다 말이 되기 직전의 마음에 가까워요. 확실히 기쁘지도 분명히 슬프지도 않은데 어딘가에서 계속 말을 걸어오는 느낌. 그래서 이 감정은 정리하려고 하면 더 흐려지고 가만히 두면 가끔 선명해져요. 이 컵의 시종은 감정이 미숙해서 나타나는 카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이 아직 성장 중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지금 당장 결론을 원하지 않아요. 이해되길 바라지도 않고 판단받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저 느껴질 수 있는 자리, 조금 더 머물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이유는 정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의식은 이 감정을 서두르지 않아요. 지금의 여러분에게는 이 감정이 조금 더 살아있어도 괜찮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미화는 불안정함이 아니라 감정이 제 곁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표시예요. 이 마음은 사라지려고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어떤 형태로 자랄지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다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카드에 완제의 8번 정방향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붙잡고 질질 끄는 과거가 아니에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속도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에 가까워요. 이 완제의 8번은 정체된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동안 멀어졌던 흐름이 갑자기 다시 가까워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미화는 미련처럼 느껴지기보다 아직 이 감각이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인식되는 쪽에 더 가까워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현실이 그 속도를 아직 따라오지 못해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카드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감정은 되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리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질 타이밍을 기다리는 흐름이에요. 무의식은 이 감정을 멈추려고 하지 않아요. 막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저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속도를 조율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미완의 이야기는 끝내지 못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현재에 걸쳐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은 과거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감정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자신에게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황제 카드가 옆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가장 냉정해지는 순간은 무너졌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는 찰나에 가까워요. 이 황제 역방향은 권위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기대했던 기준이 잠시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나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여겼던 영역이 흔들린다고 느껴질 때, 그 순간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해져요. 이 정도도 못해? 왜 아직도 여기야? 이 말들은 타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던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잔인함은 자존감이 낮아서 생기기보다 스스로를 오래 책임져온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태도에 가까워요. 무의식은 여러분이 약해서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인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지휘해왔기 때문에 잠시 방향을 잃는 순간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황제의 역방향이 말하는 건 통제를 내려놓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다만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조용히 알려줄 뿐이에요. 이 잔인함이 나타나는 순간은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잠시 쉬거나 멈추거나
확신 없이 서 있을 때예요. 그때 여러분은 게으른 게 아니라 방향을 재정렬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여러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은둔자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의 감정은 혼자 더 파고들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오래 안쪽에 머물렀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는 쪽으로 작용해요. 이 은둔자 역방향은 길을 잃었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내면을 충분히 들여다본 뒤에 이제는 밖의 빛도 함께 봐야 한다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은 완전히 확신에 찬 방향으로 튀지 않아요. 대신 혼자만의 기준에서 벗어나 사람, 환경, 현실의 리듬을 조금 더 고려하게 돼요. 지금의 감정은 더 생각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나와 연결된 바깥을 보자. 이렇게 속도를 바꿔요. 그래서 선택이 느려 보일 수 있어요. 결정을 미루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회피가 아니라 고립을 끝내는 방향 전환이에요. 무의식은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숙고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깊은 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 지금의 감정이 사람들과의 거리, 현실과의 접점, 말과 행동의 균형을 조금씩 다시 맞추게 해요. 이 선택의 변화는 크게 티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예전보다 덜 혼자서 결정하고 덜 혼자서 책임지게 될 거예요. 지금의 감정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선택의 무게를 혼자만 들지 않게 만드는 쪽으로 조용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세요. 우주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란 메시지예요. 지금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더 깊이 혼자서 버티는 힘이 아니에요. 말을 예쁘게 만들 필요도 없고 완벽한 이유를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이게 필요해. 여기서부터는 도움이 필요해.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이 카드는 부탁이 약함이 되는 사람에게 특히 자주 옵니다. 혼자 책임지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감당해온 사람일수록 요청하는 순간을 가장 늦게 허락하거든요. 우주는 여러분이 모든 걸 해결한 뒤에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를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움직여요. 그리고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이 괜찮다고 말하면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지나가요. 지금은 강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연결을 회복하는 시기예요. 원하는 걸 말해도 괜찮아요. 필요한 걸 드러내도 괜찮아요. 그게 지금의 여러분을 더 가볍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더 애쓰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해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건 버텨내는 힘이 아니라 말해도 되는 자리라는 감각이에요. 조금 부족해 보여도 정리가 덜 된 말이어도 지금의 마음 그대로 밖으로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필요는 설명으로 증명할 게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오늘은 이 메시지를 마음 어딘가에 그냥 두고 가세요. 당장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해도 된다는 허락, 그 감각만 남아있으면 충분해요. 지금의 여러분은 이미 혼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무의식이 반복해서 보내는 신호의 카드로 컵의 9번이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는 불안이나 경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충분히 채워진 상태라는 걸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 신호에 가까워요. 이 컵의 9번은 더 가져야 만족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면 이미 괜찮다는 감각이 안쪽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요즘은 크게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언가를 더 증명하고 싶다기보다 지금의 상태를 굳이 흔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져요. 무의식은 아직 부족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미 여기까지 잘 왔다. 이 말을 반복해서 건네요. 이 신호는 멈추라는 뜻도 아니고 더 나아가라는 압박도 아니에요. 지금의 자리를 잠시 느껴보라는 초대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올 때는 바깥의 평가보다 내 안의 만족도가 선택의 기준이 되기 시작해요. 무의식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조금 더 인정해도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만족은 안주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숨을 고르는 감각이에요. 지금의 여러분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채운 걸 한 번 더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자주 느끼는 불안의 진짜 뿌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카드에 여사제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이 불안은 갑자기 생겨난 감정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안쪽에 쌓여 있었는데 지금 와서야 표면으로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이 여사제 역방향은 직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직관의 소리를 일부러 낮춰왔던 시간을 보여줍니다. 원래는 느끼는 게 빠른 사람이고 눈치도 예민한데 그 감각을 그대로 믿기엔 현실이 너무 복잡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으로 덮고 일정으로 덮고 역할로 덮어왔어요. 이 불안의 뿌리는 위험에서 생긴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감정을 아직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요. 여사제 여기 말하는 건 지금의 여러분이 둔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은 신호를 받아서 잠시 감각을 접어둔 상태예요. 그래서 불안은 큰 소리로 오지 않아요. 막연하고 이유를 붙이기 어려운 형태로 와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이 질문들이 감정의 바닥에서 계속 맴돌아요. 무의식은 이 불안을 없애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다시 감각을 믿어도 되는 시점이 다가왔다는 걸 알려줘요. 지금의 불안은 여러분을 흔들기 위한 게 아니라 잠시 내려놨던 직관을 다시 부르기 위한 신호에 가까워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를 지치게 만드는 감정 패턴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바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패턴은 실수를 반복해서 생기는 피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넘어질까봐 너무 오래 망설이는 마음에서 생겨요. 이 바보 역방향은 무모함을 말하지 않아요. 대신 원래는 가볍게 건널 수 있었던 순간들을 계속 확인하고 재고 미루게 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선택 앞에서도 마음을 한 번 더 붙잡아요. 지금이 맞나? 조금 더 지켜보면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이 질문들이 감정을 계속 제자리에 묶어요. 이 패턴이 지치게 만드는 이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은 움직였는데 뭔가 선택이 따라오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 에너지가 새기 때문이에요. 무의식은 여러분이 용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쉽게 상처 입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오래 보호해 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의 필요는 위험을 피해서 생긴 게 아니라 시작을 너무 오래 연기했을 때 생기는 피로에 가까워요. 이 바보카드 역방향이 말하는 건 당장 뛰어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미 준비가 끝난 마음을 계속 붙잡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은 모르는 길 앞에서 멈춘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방향 앞에서 한 발을 아직 떼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마법사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여러분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아무것도 못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너무 분명해졌을 때예요. 이 마법사의 정방향은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손에 쥔 도구가 명확히 보이는 순간을 뜻해요. 그래서 이때의 약함은 무력감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와요.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충 넘길 수 없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핑계를 대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마음은 자꾸 스스로를 시험해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 지금 시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감정을 가장 먼저 흔들어요. 무의식은 여러분이 부족해서 약해진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잠재력이 현실이 되기 직전의 긴장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상태로 봐요.
이 마법사 정방향이 나올 때의 약함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가능성을 낭비할까봐 생기는 부담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보다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져요. 이 순간의 약함은 무너짐이 아니라 현실로 옮기기 전 마음이 마지막으로 떨리는 지점이에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가장 단단해지는 감정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완제의 8번이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단단해지는 순간은 속도가 붙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선택을 했을 때예요. 이 완제의 8번 역방향은 흐름이 막힌 카드가 아니라 너무 빠른 움직임에서 한 박자 물러나는 장면이에요. 주변이 재촉할 때, 상황이 빨리 결론을 요구할 때, 그럴수록 여러분은 안에서 한 번 더 멈춰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감정이 더 단단해져요. 지금은 아니다. 조금 더 보고 가자. 이 판단은 망설임이 아니라 자기 리듬을 지키는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단단함은 속도를 따라잡는 힘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에서 나와요. 그래서 급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완전히 휩쓸리지 않아요. 중심이 흔들릴 것 같을 때 일단 멈출 수 있어요. 무의식은 여러분이 느린 사람이라서 단단해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빨라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이 감정의 근원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아니라 흐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서두르지 않을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 가까워져요. 그럼 여러분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편일까요? 완제 2번이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라기보다 어떤 방향으로 꺼내야 할지 정하지 못했을 때 말을 멈추는 사람이에요. 이 완제 2번 역방향은 의지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말을 꺼냈을 때 그 감정이 어디까지 번질지 너무 잘 아는 상태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감정이 생겼을 때 바로 표현하지 않아요. 이 감정을 말하면 관계가 바뀔까? 흐름이 달라질까? 내가 책임져야 할 게 늘어날까? 이걸 먼저 느껴요. 이건 억누름이라기보다는 표현의 결과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담담해 보일 수 있어요. 속마음을 숨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방향을 찾지 못해 잠시 머물러 있어요. 무의식은 여러분에게 더 솔직해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의 문제는 감정의 양이 아니라 표현 이후의 세계를 어디까지 열어둘 것인가에 있어요. 이 완제의 이번 역방향은 말하지 마가 아니라 어디까지 말할지 정해도 된다는 카드예요. 여러분은 감정을 참아서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표현의 범위를 스스로 설정하려는 사람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억누름도 과잉도 아니에요. 지금의 여러분은 아직 방향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에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카드로는 전차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슬픔이나 미련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 속도를 어디에 써야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가까워요. 이 전차 정방향은 멈춘 감정이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가만히 두면 가라앉지 않아요. 계속 안쪽에서 전진 신호를 보내요.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더 머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 생각들이 감정의 형태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아직 방향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진력은 있는데 마음은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 감정이 미완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결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전진하려는 힘이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이에요. 무의식은 이 감정을 급하게 정리하려 하지 않아요. 전차는 움직일 준비가 끝났을 때 스스로 방향을 잡는 카드예요. 지금의 여러분은 아직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출발선에 이미 서 있기 때문에 감정이 계속 살아있는 상태예요. 이 마음은 가라앉히라고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어디에 실을지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감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저지먼트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붙잡고 있는 과거가 아니에요. 미뤄둔 감정도 아니고 정리하지 못한 사건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안에서 깨어나 버린 자각에 가까워요. 이 저지먼트 정방향은 다시 돌아가자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제는 알아버렸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는 이미 한번 결정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말로 정확히 설명하진 못해도 이제는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겠구나. 이 감각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미련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다음 단계가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이 저지먼트는 정리의 카드가 아니라 호출의 카드예요. 여러분을 다시 부르는 쪽은 타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 이야기는 결론을 내려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응답할 때 자연스럽게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은 갈등 중이라기보다 이미 부름을 들은 상태에서 언제 응답할지 결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미화는 불완전함이 아니라 각성 이후의 여백이에요.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은 건 과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여러분의 다음 목소리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완지의 왕이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해지는 순간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도권을 잃었다고 느끼는 찰나에 가까워요. 이 완지의 왕 역방향은 열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원래 내가 이끌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영역에서 흐름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의 잔인함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안쪽에서 조용히 시작돼요. 내가 이 정도로 흐트러질 사람은 아닌데, 이건 내가 원래 하던 모습이 아니야. 이 말들이 타인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해요. 여러분은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을 가장 견디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힘이 빠진 순간보다 열정이 있는데도 방향이 어긋났다고 느낄 때 스스로를 가장 몰아붙여요. 무의식은 이 잔인함을 결점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높은 기준을 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봐요. 이 완제왕 역방향이 나타나는 순간은 여러분이 무책임해졌을 때가 아니라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걸 어디에 써야 할지 헷갈릴 때예요. 그래서 이 잔인함은 자기 혐오라기보다 자기 기대가 갈 곳을 잃었을 때 생기는 마찰이에요. 지금의 여러분은 열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열정을 다시 정렬하는 중인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여러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여왕제 역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감정은 선택을 막고 있지 않아요. 다만 나 자신을 충분히 돌보지 않은 채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자꾸 속도를 늦추게 만들어요. 이 여왕제 역방향은 풍요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에요. 돌봄의 방향이 바깥으로 너무 오래 향해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은 능력이나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결정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감각을 계속 확인하게 돼요. 이건 우유부단함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직 회복 중일 때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으려는 몸의 반응에 가까워요. 지금의 감정 상태는 크게 도약하는 결정보다 지속 가능한 쪽으로 선택을 밀어요. 조금 덜 빛나 보이더라도, 조금 덜 욕심내더라도 나를 소모하지 않는 방향을 자꾸 고르게 돼요. 그래서 선택이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다면 그건 약해져서가 아니라 자기 보호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의식은 지금의 여러분에게 더 가져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만하면 괜찮아. 이 기준으로 선택하길 바랍니다. 이 감정은 여러분을 멈추려 하는 게 아니라 선택 이후의 삶까지 함께 데려가려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결정들은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여러분을 오래 지켜줄 쪽으로 조용히 흐르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생각과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 긍정적인 확언을 사용하세요. 이런 메시지예요. 이 카드는 억지로 마음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의 여러분은 이미 생각의 방향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이 확언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주문이 아니라
이미 안에 있는 에너지를 정확한 말로 정렬하는 방식이에요. 지금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쓰는 언어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수록 생각은 더 큰 힘을 가져요. 그래서 이 카드는 무언가를 애써 끌어당기기보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흘러가는 방향을 말로 다듬어 보라고 말해요. 오늘은 크게 다짐하지 않아도 돼요. 단 한 문장이어도 충분해요. 그 문장이 지금의 여러분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든다면 이미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이 확언은 여러분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버텨온 사람에게 조금 다른 언어를 건네는 방식이에요. 오늘 하루 생각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스스로에게 말을 하나만 건네도 괜찮아요. 잘 되게 만들기 위한 말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존중하는 말이면 충분해요. 확언은 미래를 끌어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현재의 에너지를 조금 덜 아프게 쓰는 방법이에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더 하라고 남지 않아요. 다만 지금 이 순간을 대하는 여러분의 말투를 조금 바꿔놓고 갈 뿐이에요. 오늘은 이 감각을 그대로 안고 하루를 마무리해도 괜찮아요. 당신의 생각은 이미 당신 편이에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무의식이 반복해서 보내는 신호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소드의 4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앞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라고도 결론을 내리라고도 하지 않아요. 대신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 소드의 4번의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정리 이후에 오는 자연스러운 휴지기에 가까워요. 이미 생각은 충분히 했고 감정도 한번 크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의 멈춤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써버린 생각을 잠시 눕히라는 신호예요. 무의식은 이 상태를 게으름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다음 움직임을 망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속도를 끊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은 순간이 늘 수 있어요. 결정을 미루고 싶고, 말을 줄이고 싶고,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질 수 있어요. 이건 무기력이 아니라 회복을 허락하는 단계예요. 이 소드의 4번 정방향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잠시 중단하라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미 끝난 긴장을 몸에서 내려놓으라는 카드예요. 무의식은 지금의 여러분에게 괜찮아, 잠깐 쉬어도 돼, 이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의 멈춤은 여러분을 뒤처지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음 선택이 덜 아프게 나오도록 조용히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자주 느끼는 불안의 진짜 뿌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불안은 위험에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실패가 눈앞에 있어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움직일 수 있는데 움직이지 않기로 선택한 시간이 길어질 때 조용히 쌓여온 불안에 가까워요. 이 바보 카드 역방향은 용기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고 있어요. 다만 그 방향으로 가는 순간 무엇을 잃게 될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은 계속 출발 직전에 멈춰요.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고 아예 시작한 것도 아닌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이때 불안은 못할 것 같아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감각에서 나와요. 무의식은 여러분이 무모해질까봐 스스로를 오래 보호해 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쉽게 발을 떼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불안은 위험을 피해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마음을 계속 붙잡아 두고 있을 때 생기는 신호예요.
이 바보카드 역방향이 말하는 뿌리는 단순해요. 불안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보이기 시작한 길을 아직 걷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이 불안은 여러분을 멈추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움직일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지치게 만드는 감정 패턴은 무엇일까요? 전차카드 정방향입니다. 이 지침은 의욕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 가야 한다는 힘이 계속 켜져 있을 때 쌓여요. 이 전차카드 정방향은 멈추지 않는 추진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감정은 쉬는 순간에도 속으로 계속 달려요. 지금은 밀어야 해. 여기서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아. 이 생각들이 몸보다 마음을 먼저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피로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브레이크 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할 때 나타나요. 이 패턴의 특징은 쉬고 있어도 쉬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다음 움직임을 계산하고 다음 선택을 준비해요. 무의식은 이 추진력을 약점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언제나 전진 모드로만 감정을 쓰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전차 정방향이 지치게 만드는 순간은 방향이 틀렸을 때가 아니라 방향이 맞다고 믿을수록 속도를 늦추지 못할 때예요. 그래서 이 감정 패턴은 멈추라는 경고가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감정이 먼저 닳아버린다는 신호에 가까워요. 지금의 여러분은 게으른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전진만 해온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스티스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상처를 받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로에게 공정하려고 할 때예요. 이 저스티스 정방향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카드지만 지금 이 질문에서는 그 기준이 밖이 아니라 안으로 향해 있을 때를 보여줍니다. 이 감정은 정당한가? 내가 이렇게 느낄 자격이 있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마음이 가장 먼저 흔들려요. 여러분은 감정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조차 이해 가능해야 하고 설명 가능해야 하고 균형에 맞아야 한다고 느껴요. 그런데 감정은 항상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올 때의 약함은 감정이 커서가 아니라 감정을 심사대에 올려놓는 습관에서 와요. 무의식은 여러분이 지나치게 냉정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감정을 처리할 때조차 판결을 내리려는 태도가 여러분을 지치게 만든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저스티스 정방향이 약해지는 순간으로 작동할 때 여러분은 느끼는 것보다 판단하는 쪽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감정은 흐르지 못하고 잠시 멈춰서요. 그 지점에서 마음이 약해져요. 이 약함은 무너짐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려다 감정을 놓치는 순간이에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가장 단단해지는 감정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완지의 왕이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단단해지는 순간은 모든 게 정리됐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해졌을 때예요. 이 완지의 왕 정방향은 감정이 안정돼서 생기는 힘이 아니라 의지가 살아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중심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출 때도 아니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때도 아니에요.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 감각이 설 때 마음이 바로 서요. 그래서 여러분의 단단함은 차분함에서 오지 않아요. 오히려 열정이 방향을 가질 때 생겨요.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지키고 싶은 기준이 분명해졌을 때, 설명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앞으로 나갈 때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무의식은 이 단단함을 과한 자신감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리더 자리로 데려다 놓았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상태로 봐요. 그래서 이 카드는 힘을 더 키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주도권을 쥘 때 가장 안정되는 감정 구조가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확신이 없을 때 약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이 생기면 감정이 바로 정렬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의 카드로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도 아니고 항상 잘 표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표현을 멈추는 사람에 가까워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역방향은 감정이 막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감정을 꺼냈을 때 상황이 더 어긋날 것 같다는 감각이 먼저 작동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감정이 없는 척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말해봤자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이 판단이 들면 자연스럽게 입을 닫아요. 이건 억누름이라기보다 흐름을 기다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표현은 충동적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대신 상황이나 관계, 타이밍을 한 번 더 확인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여러분이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꺼낼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역방향은 표현을 막는 카드가 아니에요. 지금은 흐름이 돌아오기 전이라 조금 기다리는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무의식은 여러분에게 더 솔직해지라고 재촉하지 않아요. 대신 이 감정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올 순간이 곧 다시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은 감정을 눌러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표현의 타이밍을 스스로 조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컵의 5번이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지금도 아프게 울컥 올라오는 슬픔이라기보다 이미 지나간 감정이 아직 마음 한켠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이 컵의 5번 정방향은 상실을 처음 겪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미 한번 크게 느꼈고 이미 어느 정도는 지나왔어요. 그런데도 완전히 지나갔다고 말하기엔 마음이 아직 그 자리에 잠깐 머물러 있어요. 이 감정은 후회라기보다는 그때는 정말 그랬었지라는 회상의 형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괜찮은 척도 할 수 있고 일상도 잘 돌아가요. 다만 비슷한 상황, 비슷한 말, 비슷한 분위기를 만났을 때 조용히 다시 올라와요. 무의식은 이 감정을 빨리 털어내라고 하지 않아요. 아직 남아있는 이유가 미련 때문이 아니라 그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컵의 5번 정방향은 놓지 못한 감정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였지만 완전히 잊을 필요는 없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미정리는 방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깊이를 만들어 온 흔적에 가까워요. 이 감정은 사라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 안에 조용히 통합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완지의 기사 정방향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붙잡고 늘어지는 과거가 아니에요. 망설임 속에 멈춰있는 감정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미 불이 붙어버린 마음에 가까워요. 이 완지의 기사 정방향은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미완의 이야기는 해야 할까를 묻기 전에 이미 안쪽에서 가고 싶다는 열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충동이 아니에요. 그동안 눌러두었던 에너지가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은 가끔 스스로를 놀라게 해요. 갑자기 하고 싶어지고, 갑자기 움직이고 싶어지고, 갑자기 결정을 내려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와요.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이유는 정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아직 식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의식은 이 불을 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어디까지 태워도 괜찮을지를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 완제기사 정방향이 남겨진 자리는 조심스러움보다 진짜 욕망이 다시 말을 걸어오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미화는 위험 신호가 아니라 여러분 안의 생기가 다시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증거에 가까워요. 이 이야기는 끝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언제 움직일지를 몸이 먼저 알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자신에게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연인 카드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해지는 순간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이미 갈라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예요. 이 연인 카드 역방향은 사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 개의 진심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모순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쪽을 원하면 저쪽은 버려야 해. 둘 다 원하는 건 욕심이야. 이 기준을 타인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보다, 갈등이 생겼을 때보다 선택을 미루고 있을 때 스스로를 더 몰아붙여요. 이 연인 카드 역방향이 잔인해지는 순간으로 작동할 때 여러분은 감정의 복잡함보다 정답을 먼저 요구해요.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을 설득하려 들고 합리화하려 들고 이 정도면 이해했잖아라며 느낌을 접어들여 해요. 무의식은 이 잔인함을 자기 기만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관계든 선택이든 진지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태도로 봐요. 하지만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은 갈라진 마음 자체를 문제로 삼을 때 가장 스스로를 아프게 해요. 이 연인 카드 역방향은 지금 당장 하나를 고르라는 카드가 아니에요.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는 상태도 여러분의 진짜 일부라는 걸 인정해도 된다는 카드예요. 마지막으로 지금의 감정 상태가 여러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의 카드로 소대 7번이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의 감정은 여러분의 선택을 정면으로 밀어붙이지 않아요. 대신 조용히 방향을 비틀게 만들어요. 이 소대 7번 정방향은 속임이나 회피의 카드로만 보이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는 드러내지 않고 지키는 선택으로 작동해요. 여러분은 모든 걸 공개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아요. 아직 말이 되지 않은 감정, 확신으로 굳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안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선택은 크게 선언되지 않아요. 조금 돌아가고 한 발 비켜가고 눈에 띄지 않게 방향을 바꿔요. 이건 비겁함이 아니에요. 지금의 감정이 아직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감정이 상처받지 않도록 선택의 방식을 바꾸고 있어요. 무리한 설명을 피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혼자만 아는 경로를 택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여러분의 선택이 선명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이 소대 7번 정방향은 결정을 미루는 카드가 아니에요. 결정을 조용히 실행하는 카드예요. 지금의 감정은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나아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안전한 방식으로 다음 칸으로 이동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택은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지금의 여러분을 가장 잘 지켜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당신의 신념을 위해 일어서세요. 그리고 정말로 원할 때만 예라고 말하세요. 이 카드는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강하게 주장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 안에서 이미 알고 있는 기준을 밖으로 밀어내지 말라고 말해요. 그동안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해왔고, 충분히 맞춰왔고, 충분히 배려해왔어요. 그래서 괜찮아라는 말이 습관처럼 먼저 나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자동 반응을 한번 멈춰도 되는 시점이에요. 이 메시지는 더 많은 아니오를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예를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줘요. 여러분의 신념은 논리로 증명해야 할 입장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 쌓여온 경험과 감각이 그 자체로 이유가 돼요. 지금은 설명보다 선택으로 보여도 되는 구간이에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 반응하지 않는 것, 한 박자 늦게 대답하는 것 역시 여러분의 신념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이 카드는 여러분은 이미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알고 있고 어디부터가 무리인지도 알고 있다고 말해요. 이제는 그 감각을 스스로 배신하지 않아도 돼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남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버텨온 사람에게 경계를 다시 느끼게 하는 정도로만 머물러요. 오늘 이후로 모든 걸 분명히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순간에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선택은 설명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조용히 지키는 태도만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지금은 맞서야 할 시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빠져나오게 할 시기예요. 그 한 걸음이면 돼요. 오늘은 이 감각을 그대로 두고 가세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괜찮은지는 이미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